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상승의 흐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2,500선을 단단히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승폭이 제한되는 듯한 모습은 보여졌는데요. 이 전일 새벽 미국 시장 역시나 FOMC를 앞두고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의 불안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은행주들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대 지수를 크게 흔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한 전일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FOMC 금리 인상 0.25% 인상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16년 만에 최종금리 최대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다소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0.76% 하락하고 있습니다. 2,50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77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냅니다. 어제 상승을 주도하던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 0.67%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849선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같은 패턴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냅니다. 어제와는 정반대된 이 패턴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넣어야 할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에 이어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히토류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소부장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제부터 히토류 관련주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상승폭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확인해야지 내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저희 표적 종목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좀 빠졌고요. 일단 FOMC를 앞두고 이제 은행권 부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뭐 6월 1일 날까지 뭐 과거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증액을 할 거냐 말 거냐 줄다리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돼서 다시 뭐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게임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뭐 카메라 등등등, 뭐 PCB도 있고 뭐 로봇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4월 내내 좀 빠졌던 흐름들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FOMC 이후에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하면 그때서 다시 따라붙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보니까 종목들은 계속 단타 시장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장은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빠지면 막 10%, 20% 막 혹은 상한가, 연속 상한가, 바닥에서 삼화전자처럼 뭐 200%, 300%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요. 시장이 흔들려도. 그래서 매매는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다. 근데 이제 섹터가 자꾸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그랬죠. 막 원전 갔다가 방산 갔다가 게임주 갔다가 엔터주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흔들리면 싸게 사자 해서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어제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2번을 했습니다. 일단 점심 때 11시서부터 12시 사이에서 공개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서도 7시 20분에 또 공개 방송을 또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시장은 좋다. 근데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히토류를 봐라.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떠들었던 게 히토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도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히토리 관련주들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도체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히토리가 들어갑니다. 희귀금속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도 히토리 관련주는 움직일 거고요. 근데 시장에 빠지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가지고 무기화한다는 얘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내지는 한국한테 수출을 제한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국 시장은 막 빠지는데 히토리 관련주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때에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타이밍에서 딱 보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고 일단 미국은 자기들만 이속을 좀 챙기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죠. 그럼 중국 애들이 봤을 때에서 약간 우리나라는 일단 가운데에 낑겨가지고 일단 미국이 잘 안 챙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다 싶어갖고 열심히 공격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은 이번에서는 우리나라를 어쨌든 간에 뭔가,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한해협의 그 긴장감에 대해서 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중국에서 보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기사 내용 보면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동중국해에 있는 그 배 6척, 군함이죠. 그게 동해로 이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7일 날 이제 한중일 회담이 뭐 있을 거라 그러는데 7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별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서로의 입장차만 벌어진 다음에 서로 이제 뭐 중국은 어쨌든 뭐 과격한 행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말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거기에서 이제 히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쪽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희귀금속, 히토리다면 반도체에 들어가고 2차 전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오늘 움직이는 게 그쪽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히토리 관련 굉장히 잘 움직이죠. 시장은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자, 노란톡방이 지금 들어오면 제가 어제도 계속 히토리 관련주들 잘 보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댔고 오늘도 그쪽이 움직이는데 히토리 관련주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한테 예전에 사드 사건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과거에. 그래갖고 예전에서는 이제 불매운동 때문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적자를 보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이번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거를 안 쓰면 안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쓸만한 것들은 다 반도체를 다 만든대요. 쓸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컴퓨터에 돌아가는 거, 노트북에 돌아가는 거. 근데 엄청 고성능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 샤오미 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가폰 예전에는 약간 저가폰의 느낌이었는데 요즘에서는 삼성폰보다도 뭐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져가지고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에 그런 저가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적자가 이게 단기간에 이게 끝날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타격이 좀 클 겁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히토리 관련 쪽인데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은 뭐 그냥 미국 시장 때문에 조금 밀리는 건데 미국 시장은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나스닥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FOMC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현금화를 했다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챙겨놔라. 근데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히토리란 말이에요. 희귀금속.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급등을 했고 어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급등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표적 종목을 드렸었는데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하락장이 아니가 이렇게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흔들렸다가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FOMC 오늘 자정 넘어간 내일 새벽 3시인데요. FOMC 새벽 3시 결과 발표 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혹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5.25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그리고 뭐 내년에서는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이 폭등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뭐 조정받으면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그 가운데서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미리 뭐 IT 섹터 들어갈 필요 없이 뭐 히토류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음식업종, 히토류 관련주 움직이는 게 그쪽이니까 공략은 그쪽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 FOMC 지난 이후에서는 또 몰라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할 때에서 들어가는 종목이 달라질 거고, 약할 때에서 들어가는 종목이 달라질 텐데, 히토류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 없습니다. 폭락 없어요. 폭락하지 않고 미국 시장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질 거고요.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그럼 급격하게 또 차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은 매매할 종목은 히토류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더 확대가 됩니다. 웬만한 종목들을 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예요.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현금화 대응 계속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에서는 그래도 히토류를 사라고 했던 거고, 2차 전지에도 엮이고, 희귀금속 관련주에서 중국 무역 분쟁 이슈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더라도 걔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 전략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이따가 공개방송이 있으니까 공개방송 들어오시는 분 방법은 노란톡방에 지금 열어놨는데요. 들어오면 이따가 유튜브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빠지면 더 좋아요. 근데 잘 안 빠져서 좀 문제인데, 빠지면 더 좋아. 이쪽으로 떨어지기를 좀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 시장 떨어져봤자 히토류는 계속 올라갑니다. 히토류는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싸지잖아요. 싸지면 수익 크게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면 더 좋은데 잘 안 떨어지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0.25 정도 올릴 거라 그러죠. 나오면은 이미 벌써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 시장도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큰 폭락은 안 나오고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종목들은 좀 틀립니다. 종목들은 삼화전자처럼 잘 가요. 이렇게 가는 애들은 삼화전자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삼화전자처럼.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니까 지금은 이제 테마주 장세, 차별화 장세. 그래서 어제는 제가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종목을 조금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FOMC를 바로 앞두고 우리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폭락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지난주부터 대비해둔 이 현금화 전략을 기반으로 오늘도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희귀금속 종목, 히토류 관련주들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 저희 방송 중에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세노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표적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어제 얘기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세라믹. 근데 그 세라믹이 2차 전지 부속품으로 들어갑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 분리막, 그 세라믹 그건데,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이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쪽이라
그리고 지금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갖고 지금 C큐브도 그런 이슈로 해서 지금 그 상한가를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폭등이 나오고 삼화전자는 오늘 거래 정지를 받은 거는 이제 너무 급등을 하면 단기간에 뭐 몇백 프로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을 하면은 거래 정지를 하고 거래 정지 풀린 이후에서도 아마 단일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애들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이 세노텍은 목표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미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막 강하게 움직이니까 바닥에서 많이 갈 수 있는 세노텍은 뭐 흔들릴 때마다 잘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니까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히토류 관련주들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서 세노텍을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 지난주 월요일에는 S에너지 3,225원의 매수가를 잡아주셨는데요.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는 한화시스템 15,00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퍼스텍 3,700원에 만나봤고요. 목요일에는 대주산업 2,400원의 기점에서 4.8%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금요일에도 역시나 수익률 달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43,000원의 매수가에서 4%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세노텍 만나봤었죠. 매수가 2,210원에서 9.5%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9%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표적 종목,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30.4%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어제 표적 종목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노텍 사실 오늘의 표적 종목이어서 오늘도 네. 공략해도 될까? 그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가능하실까요? 자, 일단 가격 전략은 있다고 드릴 거고요. 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제 세노텍 지금 이게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게 바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줬던 건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000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너무 잘 가니까 그래서 지금 페라이트,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존에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그 자석, 이 자석 부분들. 근데 자석이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동 모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자기기에도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는 뭐 부분들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중국이 그거를 무기화해서 무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출을 제한을 걸겠다는 얘기죠. 수출 제한을 걸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뭐 피해를 주겠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로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게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전자제품이 많이 쓰이지만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이 희귀금속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미리 움직이는 거죠, 뭐. 근데 아직 중국이 뭐 보복을 하겠다, 뭐 강력한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정세가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이 조만간에 뭔가 독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미리 좀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으니까 수익은 뭐 좀 났어요, 9.5%.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아직 좀 삼화전기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 해가지고 삼화전자 그래서 뭐 산화철 관련주 해가지고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이슈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C큐브도 뭐 페라이트 관련주 해가지고 뭐 움직이는 것 같고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주도 마찬가지고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외에서도 뭐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말고도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히토류 관련주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희귀금속, 비철금속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이거는 FOMC 이후에서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 얘네들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노텍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원래는 한 절반 정도는 팔았겠죠. 다시 내려오면 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노텍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중국이 최근 들어 강하게 뭔가 독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뭔가 얘기가 나오면 당분간은 이쪽으로 섹터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삼화전기라든지 삼화전자가 많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오늘 상한가 갔는데 삼화전자는 상한가 들어가도 오늘 하루 거래 정지가 된 거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애들도 쫓아가겠죠. LNF 에코프로 움직이듯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으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2차 전지 소재 부품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원래는 이제 니켈 관련주였었죠. 니켈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 쪽이었는데 이쪽에서 희귀금속 쪽이 조금 더 지금 이슈가 더 빠르죠. 이슈가 중국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은 다시 이따가 폐업 종목으로 다시 가져 나올 거고 절반 팔았으면 못한 거 아닙니다. 뭐 잘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거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급등명중한 종목 오늘 4가지를 볼 건데요. 이거는 2020년대에 추천했던 건데요. 제가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맨날 자랑하다가 이건 지겨워가지고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나서 오랜만에 수익률을 찍어봤는데 3,000%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400%, 1,500% 올라간 데까지만 계산하다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저는 병이 있다 그랬죠. 무슨 병이 있다 그랬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주식으로 안 치는 병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올라가갖고 1,400%, 1,500% 올라가갖고 이제는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2차 전지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사란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자,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자, 이거 언제 추천한 거냐면 2020년도 그때 막 구성 4,000원대 추천할 때 있잖아요. 그때쯤에서 7,000원에 추천했던 거예요. 그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1,000% 정도 올라갔을 때 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주식으로 안 쳤는데 얘기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 들어서 이거 추천해갖고 코스모 신소재 수익 많이 났다고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익 나도 200% 수익 났다고 500%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데 자, 2,700% 자랑 안 해요. 한 번, 2번 얘기하다 말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갑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걸 어떻게 갖고 3년 동안 이걸 2,700%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걸 갖고 있다면 샀는데 까먹은 거죠. 갖고 있는 거를 까먹었으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람은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저는 2차 전지가 여기에서 이게 지금 모양이 꺾이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심한데 계속 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 장세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세가 원래 순환매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순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얘기를 또 히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꺾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상승장이고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순환매가 나오지 않고 가던 애들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게 20만 원, 3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얘가 조정을 받으면 이거를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단타로. 왜냐면 이걸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20% 올라가게 되면 24%, 20%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째려봤던 건데 안 떨어져.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가 버티면 뭐가 움직이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가 움직인다고.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 리튬이 강하게 움직였고 니켈 관련주가 중국에서 지금 니켈도 수출 제한을 걸겠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니켈 관련주가 최근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히토리 관련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더 많이 갔어요. 에코프로 27,000원에 얘기했던 건데 8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는 똑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겨워서 얘기 안 했던 거고 그리고 말도 안 돼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런 거는 주식으로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죠. 3,861%.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를 왜 하는 거다?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단타를 주려고 많이 빠지면은 강한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2만 원 갔던 게 외봉으로 죽어서 5만 원, 4만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죽는 경우는 안 나와요.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그래서 세력들이 털 수 있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점 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많이 줘요. 그냥 안 죽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계속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SE증권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세력들, 그러니까 큰 세력이 있고 중간 세력이 있고 숨은 세력도 있고 막 그 종목에는 막 별의별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누가 배신 때리고 확 다 팔아버리게 되면 죄다 물리면 주가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루보도 그랬어요. 지금 상장 폐지가 됐는데 과거에 루보도
비정상적으로 막 올라가면 작전주죠. 떨어지면은 점왕가로 탁 내려간 다음에 사라져요. 물론 삼천리나 이런 데서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쪽은 여러분들이 보지 마세요. 그쪽 할 거면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 쪽을 공략할 거면 SC증권 하지 말고 많이빠도 하지 말고 그쪽은 투자할 거면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뭐 저는 오케이 합니다. 한 50%더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아니면 거기는 초보자 영역은 아니에요. 초보자는 차라리 뭘 알아? 그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SC증권 관련주, 그러니까 뭐 삼천리, 뭐 세방 이런 것보다는 히토류가 낫다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떠들었던 거고요. 어쨌든 에코프로 2차전지 전해질 관련주 쪽인데 여전히 강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환매가 2차전지 소재 부품으로 가든가 그거보다 지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히토류로 몰렸습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이 대놓고 이제 한국을 못 살게 굴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이제 공격하면 반도체가 지금 공격이 먹혀요. 과거에는 안 먹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 사면 중국은 제주 국가잖아요. 만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든 뭐 청소기를 만들어 팔든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무역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를 무지 많이 사갔어요. 중국 애들이. 근데 지금은 안 사도 돼요. 지네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히토류를 수출을 제한을 걸고 뭘 하고 하기 지금 딱 좋은 시기라서 분명히 쟤네들 분명히 조만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 이게 강하니까 주도주고 그러니까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돈의 힘으로 지금 강하게 버티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직 강하게 떠 있기 때문에 강한 주도주 이렇게 3,000% 넘게 올라간 애들이 떠 있으면 그 섹터 내에서 순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아니고 차별 안에서의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니켈, 리튬, 히토류 이런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5월장, 6월장은 돈을 벌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코스모학인데요. 코스모학이 이제 예전에 이제 치킨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서울정제 이제 박 PD라고 있어요. 박 PD가 그때 당시 뭘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줘라 그래갖고 그때 당시 코스모학을 줬는데 그때 가격이 9,540원. 그래서 10,000원 이하 사면은 먹는다 그랬더니 이게 한 달 보름인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0%인가 30%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28%인가 그래갖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니 너무 안 간다고 이거 손절해야 되냐고 막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날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손절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물론 믿고 갖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니 이제 그게 올라가갖고 그게 지금 892%나 올라간 종목. 물론 100% 수익 났을 때 제가 팔라고 많이들 얘기했으니까 방송에서. 자 차트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바닥이었어요. 자 봐봐요. 이때 당시 2020년도 여기서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요 자리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100명 넘게 300명인가 200명인가 들어왔었을 때 준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50% 먹을 때도 제가 팔라 그랬고 100% 먹을 때도 팔라 그랬었는데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대박이 났죠. 어쨌든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있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 맨날 소리를 내는데 이게 떠 있으면은 주식으로 안 칩니다. 지금은 단타밖에 안 되고요. 그때 당시 여기서 10,000원 이하에서 여기서 사갖고 봐봐요. 여기 떨어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자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맨날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손절하고 버리니까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그 코스모학이 94,6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냥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한번 종목을 봐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에코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고요. 자동차 부품주 흐름들도 좋아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들이 어제 흐름들이 괜찮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죽지 않으면 이것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흐름을 보이는 그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를 넘어갔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이제 흐름인데 어제도 더 올라가면은 이걸 그리고 얘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풍산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얘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먹고 나중에 팔고 오징어 다리를 남겨놨을 때 아까 에코프로처럼 3,800% 나눈 이유는 진짜 그걸 없다 생각하고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사람 욕심이 1,000%만 올라가도 1,000%, 200%만 올라가도 다 팔아버리는 이제 습성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정말 냅둬버리게 되면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거를 다 갖고 가지는 못하고 일부를 팔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할 수 없으면 그냥 뭐 100% 먹고 파는 거예요, 대충. 많이 올라가면. 어쨌든 얘도 지금 145%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자, 이게 끝인가요? 자, 에코프로. 자, 이제는 세노텍. 자, 세노텍을 얘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의 이유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플라스틱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을 때에서 공략했던 건데 지금 흐름은 상승장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 아니에요.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락장을 봅니까? 상승장인데 이게 저는 원래 4월 달에서는 순환매를 예상을 했습니다. 전업종의 순환매. 미국 시장이 넘어가고 신고점 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신고점은커녕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차별화 장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근데 이미 가는 종목들은 에코프로,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코스모와 코스모 너무 많이 갔죠. 저는 주식으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처럼 따라갈 수 있는 비슷한 패밀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니켈 관련주, 리튬 관련주 얘네도 많이 움직였고 그거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게 히토류 아니면 비철금속. 그래서 이거 얘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매수 가격은 쫓아가지 말고요. 어제 싸게 들어갔었으면 장중에 요거 이렇게 싸게 들어오면 어제는 2,210원이었죠. 그 가격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2,250원 이것도 안 들어올 건데 혹시나 모르니까 들어오면은 이런 건 사는 겁니다. 바닥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 부담이 없고 조만간에 이거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차트가 바닥에 있고 다른 애들은 다 넘어갔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지. 안 그래요? 이거 넘어가겠지. 이걸 못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왔다리 갔다 넘어간 애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도 여기 바닥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지겨웠어요. 이때 당시 이것도 여기서 추천했었는데 수익이 30% 났는데 파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겹지 않았겠지만 안 판 사람들은 지겨웠을 거예요. 수익이 30% 났다가 다시 빵프로 됐다가 30% 됐다가 빵프로 됐다가 30% 됐다가 빵프로 됐다가 그러다가 넘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뭐 50% 60%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쪽 히토류 관련주 쪽이다. 그래서 세노텍도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내려올 때 싸게 사면은 좋다라는 얘기고 뭐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뭐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되고 살려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최대한 좀 싸게 사면 이런 게 좀 돈이 되는 앞으로의 그 중국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 괴롭히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겠지만 거꾸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는 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내일도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떨어지면은. 근데 안 떨어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딴 거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800원 뭐 3,000원짜리 넘어가면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추천 안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추천 안 하는 이유는 얘가 에코프로처럼 가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추천했잖아, 밑에서 2,210원에. 에코프로처럼 3,800% 올라가도 추천을 안 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많이 수익을 내면 되고 얘가 뭐 3,000원 넘어가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히토류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아직 얘는 올라갈 목표치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공략을 하시고 아니 판 사람들은 다시 내려올 때 공략하시고 없는 분들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잘 저점 매수를 하셔라. 자, 오늘의 표육 종목 세노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세노텍 만나봤습니다. 저희 어제 표적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계속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서 지금 공략해도 될까 참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오늘 다시 공략하실 수 있는 포인트로 2,2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표적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방송 이후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보다 더 생생한 시장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매수가는 48,1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항공주 최근에 하락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누리호 발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관심을 집중받는 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48,000원,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어서 더 보유하셔서 수익을 조금 더 늘리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좀 어떤 다른 전략이 필요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원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나사를 방문을 해서 원래 항공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뭐 별 얘기가 없어요. 원래 이제 갔다 오게 되면은 그래도 IRA 법안에 대해서 혹은 반도체법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나사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벌써 일정은 다 끝났는데 아무 얘기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료 소멸이고요. 자, 근데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은데 좀 떴죠. 좀 떴고 전고점에 부딪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익은 일단 낮고 조정을 견딜 수 있으면 견디면 되는데 저는 안 견딥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등하는 거 지금 눈에 뻔하게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히토리 관련주가 왜 움직이겠어요?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히토리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만들려면 우리나라 숨통이에요, 숨통. 우리나라 수출국가죠. 전자기기 뭐 모터 들어가는 거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집에 쓰고 있는 그 청소기 있잖아요. 빙 돌아가잖아요. 뭔가 모터 소리 들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다 그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자석이라는 게 들어가고 영구자석 아니더라도 냉장고에도 영구자석 들어갑니다. 냉장고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만들어낼 수는 있죠. 가격을 한 1,000만 원어치를 자석을 달면 그러면 냉장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에 사는 거를 자석을 1,000만 원 주고 갖고 2,000만 원, 3,000만 원 살 겁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으면 시장에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자기네들 싸게 만들어갖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히토리 문제.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IR 법안 만든 게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물가가 확 폭등을 하고 원자재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걸 만들 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냐?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으면 자기네들 살 것 지금 궁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그 안에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드는데 한국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이 죽든 말든 얘네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자기네들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유럽은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 안에서 뭐 히토로 나오는 나라도 있을 거고 뭐 어디도 있을 거고 하면 배 건너가고 영국의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조달을 받을 수도 있고 미국은 북미와 남미 쪽에서 알아서 이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뭐 북한한테 받습니까? 러시아한테 받습니까? 지금 걔네들은 지금 적국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때문에 히토리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을 딱 지금은 흐름이죠. 그러면은 굳이 항공우주를 갖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낮고 그래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 그러면 팔고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히토리 관련주 지금 보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지금 아까 24% 폭등하고 동고아렌스는 17%또 폭등하고 아까 8%대였는데 금방 또 10% 더 올라갔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히토리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내화. 한국내화. 매수가는 4,500원입니다. 비중은 15%고. 4,5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셨어요? 네. 그러네요. 자,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바닥에 있는데 이것도 북한 자원광물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제 자원광물, 그러니까 자원광물 관련주도 있죠. 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한중 무역 갈등,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모든 이제 반도체 재료들이 다 막혀버리고 2차 전지가 막혀버리게 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이런 애들이 폭등을 하는 거니까 이거 일단 5,00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아, 5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사실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네.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네. 큰일 났는데 그냥 저는 주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고 좋은 거고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면 관련주들이 폭등하고 좋으니까 좋은데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보거나 경제 상황을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목표가는 얼마 정도 가면 부분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목표가에. 목표가요? 그러니까 5,000원 네. 넘어가면 다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5천 넘어가면은. 네, 5,000원 넘어 다시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모트렉스.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9,600원에 비중이 50%씩이나 됩니다. 19,600원에 비중이 50%. 일단 약간 수익이시는데 이게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인데 예, 맞습니다.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일단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21,000원이나 22,000원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아니 미중 얘기가 오늘 자정 넘어가는 이제 FOMC 때에서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 뭐 살짝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빠지면 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거래량 패턴 괜찮고 뭐 추세도 잘 지지가 되고 있으니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팔아서 네. 히토류 근데 그때 아마 얘가 22,000원 가면 아마 히토류 관련주들은 더 많이 가 있을걸요. 그래도 뭐 만약에 가격이 비슷비슷하면은 히토류 관련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히토류가 강하게 움직이면은 아까처럼 이제 한국내화처럼 한국내화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숨겨져 있는 북한 자원광물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무슨 광물에다가 뭐 투자한 회사들 뭐 이런 애들도 엮여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21,000원, 22,000원 어째 수익으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좀 절반을 팔아다가 지금 핫한 이슈가 다 그쪽이에요. 왜냐면 중국이 분명 우리나라 목줄을 쥐고 아마 뭐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뭐 보복할 게 뭐가 이렇게 다 그거죠, 뭐다. 이제 뭐 반도체 못 만들게 이제 꾹꾹 묶어놔는 뭐 히토류 뭐 수출 제한, 뭐 니켈 수출 제한, 뭐 리튬 수출 제한 뭐 이런 걸 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광산 관련주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네. 애들로 교체를 한 절반 정도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어쨌든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상담 일단 전반전 마무리하고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세노텍 지금 흐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2,250원 진입하게 되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네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3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200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개인은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 덜어냅니다. 개인 투자자 1,66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710억 원, 97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FOMC를 앞두고 이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시장 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70% 하락하면서 2,50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4% 하락하면서 850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세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출발한 지 1시간 반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은 조금 좀 지루하죠. 시장은 뭐 급등세가 없고 그런데 급등하는 섹터는 아까 얘기했었던 어제도 얘기했었던 히토리오. 자, 어제 2시간 내내 떠들어댔던 어제 공개방송 2번 했다 그랬죠. 하루 종일 떠들어댄 게 히토리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그쪽이 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아침서부터는 사료 관련주도 강했죠. 사료 관련주도 강했고 하여튼 그랬는데 사료주 관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료 관련들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 아침에 이제 SG증권 관련주 있죠. 이런 애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얘네들 다시 마이너스 됩니다. 이쪽을 할 거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쪽 하지 말고 이쪽은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만큼 그러니까 막 SG증권 관련주들 폭락했던 거에 반등 나오면 급반등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큰 수익을 나올 수 있는 데가 바로 히토리 관련주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삼화전기는 상한가 같고요. 아까 동국 RNS 아까 분 차트를 보면 이게 튀어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을 때에서 아까 얘기했을 때 자리가 여기거든요. 아까 막 히토리 관련주들이 이게 움직일 거다 갑자기 튀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동국 RNS 이렇게 갑자기 튀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아침에 튀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는 거죠. 그래서 24%로 다시 또 올라튀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노텍도 가격이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아쉽지만 어제 사신 분들은 뭐 좋을 거고 그래서 세노텍도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튄 이유가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동국 RNS, 그다음에 유니온 갑자기 튀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잖아요. 여기서 쭉 하고 튀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계속 튀고 이거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갔고 계속 튀고 그러면 이쪽 섹터로 계속 몰립니다. 그럼 몰리면 이제 히토류 관련주, 자원광물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슈가 붙을 수가 있고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막 안 좋은 얘기 막 꺼내면서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더 몰리면서 막 폭등시세 나오면 에코프로처럼 되는 거죠. 에코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처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몰리면 최근에 삼화전자를 보시면 돼요. 삼화전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에서는 요 종목들이 제가 어제도 많이 강조했고 이제 비철금속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비철금속 자원광물 있죠.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노란톡방으로 지금은 들어오세요. 이거 방송 끝나면 닫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란톡방에서 일단 주소를 드리면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주소를 드리면 글로 들어오셔갖고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좋네요. 이쪽 자원광물 관련주들 이거 확산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세노텍 말고도 뭐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것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얘는 좀 시가총이 좀 됩니다. 3,400억짜리인데 얘가 이제 그 네오디듐 자석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세노텍이 아니고 그 페라이트, 그러니까 테슬라가 페라이트 저가형을 쓰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싼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오디듐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제한을 걸겠다 그러니까 좋은 건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가격을 싼 거 해가지고 페라이트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페라이트로 계속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계 성능 좋은 거 쓰려고 그러지. 그 미니카도 있잖아요. 자석이 센 거냐 약한 거에 따라서 속도가 틀립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도 미니카 만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찬가지 네오디듐 자석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능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 관련주하고 노바텍인데 그래서 이것도 히토리 관련주 쪽이고 그래서 노바텍, 뭐 세노텍, 뭐 티플렉스, 유니온 많죠. 그리고 요거 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전고점 다 돌파할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은. 티플렉스도 고점 돌파할 것 같고 노바텍도 고점 돌파할 것 같고 세노텍도 고점 돌파할 것 같고 아까 질문 주었던 한국내화도 고점 돌파할 것 같고 찾아야 돼요. 과거에 자원광물주 있죠. 북한 자원광물주서부터 해서 근데 거기에서 히토류 위주로 먼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 궁금하면은 이따가 공개방송 때 할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제가 볼 때는 좋은데 여러분들의 체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섹터가 몰립니다. 일단은 차별화 장세로 몰리니까 계속 당분간은 히토류 위주로, 자원광물주 위주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체감적으로는 극과 극의 차이가 나올 것 같으니 그쪽으로 계속 보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말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